포다모네 탕진원의 대표원장 권도경이라고 하고요. 저보다 말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좀 주눅이 드는데 경희대학교 구의학번입니다. 오늘 오신 원장님들 저 탕진원의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앞으로 꾸준한 관심과 사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 프리톤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 물질을 개발하신 이제 김광호 총장님께서 계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많이 원하시면은 총장님과 협의해서 이 미네랄 그 프리톤 미네랄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그 연구하고 혹은 또 실험하고 하시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제 약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제 MEB 약침은 이 약용 광물을 현대적 시설에서 수차례 법제를 거쳐서 독성을 완전히 제거했고요. 나노 액상 콜로이드 형태로 몸에 쌓이지 않도록 입자 크기를 최소화했어요. 그래서 몸에 이제 우리가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 같은 경우에 이제 깊이 있잖아요. 장요근의 해부학적 부위에 우리 이제 이 약침을 놓더라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전임상 독성 테스트 등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 성분으로 안약을 조제할 만큼 충분히 안전한 약물이다. 라는 이제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침액을 이 퓨리톤 미네랄을 그대로 약침에 담아서 약침이라는 형태로 원장님들한테 제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죠. 그 전통적으로 약침이라고 하는 것은 약물의 전탕액에 우리가 약물의 전탕에 이어야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우리 심평원의 그 교통사고 인증받을 때도 그 대표적 약물을 한 600몇 가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 약물의 어떤 중류액이랄지 이런 전탕액에 있어야만 우리가 약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미네랄 약침 생산할 때랑 처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주 성분은 미네랄이다. 퓨리톤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걸 수입을 해요. 근데, 식품 첨가물의 형태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미네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 약물의 전탕액에 첨가해서 조제를 했고요. 그래서 종류를 살펴보면은 MEB1, MEB2, 그다음에 IM, CT, SC, 그다음에 제일 밑에 ND 이렇게 이제 6가지 약침이 있고요. 저희들이 MEB1에 오늘 소개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이명으로 마감무게라고 많이 알려진 전공등의 전탕액과 미네랄 약침을 배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 디스크 협착증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EB2는 전공등과 마자인을 배합했는데요. 전공등만 썼을 때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등의 함량을 좀 낮췄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들어가기 위해서 마자인을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자들 추세가 약침을 놓고 나서 아픈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이 MEB2를 많이 이제 원장님들 많이 주문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나가는 비율을 보면 한 8대2 정도로 MEB2를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민감한 환자들이나 그 예민한 부위에 우리 약침을 주사할 때는 MEB2를 썼으면 좋겠다. MEB1 좋아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약침 놓았을 때 뻐근한 느낌이 좀 이렇게 지속되는 걸 선호하는 환자도 계세요. 그래서 선택은 원장님들께서 하시고요. 요것도 이제 MEB1, 2는 공이 관절염, 디스크 협착증 뭐 그런 질환에 쓰시면 좋겠고, MEB-IM 산양산삼의 증류액과 배합된 미네랄 약침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비염, 그다음에 우울증, 불면증 뭐 이런 질환들이 있죠. 이럴 때 쓰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쓰면 좋으냐 이런 문제는 좀 이따 이제 오늘은 케이스대로 이제 하는 거니까 케이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EB-CT 백두홍의 사포닌과 배합된 미네랄 약침이에요. 복부 및 아시열, 림프절 등에 10cc 정도 쓰시면 좋겠고, 특별히 정맥주사 하시는 분들은 이 MEB-CT를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정맥주사 많이 하는데요. 이제 대놓고 이제 하라고 얘기는 못 하고
요거 이제 100cc짜리 포도당이나 노말셀라인에다가 5cc 정도 희석해서 환자한테 주입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면역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SC 약침이 있는데 요건 이제 스킨이죠. 마취연, 쇠비름이라고 하는 그 약초하고 석류의 정류역과 배합된 약침이에요. 피부 주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좋은 화장품 보면 굉장히 우수한 미네랄 많이 쓰죠. 저희 피리톤 미네랄보다 우수한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름 부위에 0.2에서 0.5cc 주입한 다음에 넓게 퍼지도록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좀 이따 사진도 한번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ND 약침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ND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당, 당뇨를 없앤다, 뭐 이런 의미로 ND를 붙였고, 영실이라고 하는 찔레꽃 열매하고 여주의 추축, 여주의 정류액과 배합된 약침이에요. 간 췌장 부위에 보통 6cc 쓰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고 나서 정맥조사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당뇨가 급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한 2, 30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간과 췌장의 점진적인 회복을 돕는다. 이런 의미로 이 약침을 쓰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의 목적은 우리 이제 이런 약침, 미네랄 약침이 임상에서 어떻게 이제 공유되는지, 활용되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여러 원장님들이 참여하시는 단톡방이라든지 저희 푸담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치료 경험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자료들이 많이 공유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고 많이 이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요통이에요. 가장 흔한 환자들이죠. 한의원에서. 이 환자 이제 27세 남자 환자인데요. 그 무거운 걸 드는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이제 통증이 발생했는데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걷거나 앉을 때 아프고 기침할 때 아프고 숙일 때 아프고 양말 못 신고 잘 때도 똑바로 누워 못 잔다. 통증 부위는 4번, 5번 요추 부위하고 천장관절 부위.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제 MBB2를 썼어요. 4번, 5번의 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여기 이제 아시엘이죠. 여기에 이제 0.3cc씩 놓고요. 그 다음에 장요근과 이상근, 요방연근에 각각 1cc, 모두 4cc 썼는데, 기분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저희 약침은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환자가 이제 ROM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누웠을 때 허리 움직임, 그 다음에 누웠을 때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굽혔을 때 허리 통증이나 종아리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 약침을 이렇게 놓고 약sem이 잘 퍼지도록 아까 마사지 한다 그랬죠. 마사지 조금 해주고 한 3분 정도 지나면 완전 ROM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만 놔도. 그 다음에 장요근에 뭐 인슐린 주사기로 장요근까지 치료가 되느냐? 됩니다.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하니까 첫 번째 치료로 한 50% 소진됐고요. 요추염자 대부분은 장요근, 요방연근, 이상근, 그 다음에 여기 약침 주입 후 반드시 마사지 해주기를 바랄게요. 요즘 저는 이제 사독 패치를 많이 처방하는데 작년에 썼던 사독 패치보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상할 때 루틴으로 사독 패치를 처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작년에는 몰랐는데 목 디스크 환자한테 사독 패치를 처방했더니 그 다음날 저림증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간간히 많이 듣거든요. 작년에는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저희 기술이 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협착증 디스크 환자인데 여자 62세 환자고요. 그 천장관절 부위 및 좌측 둔부, 좌측 종아리 통증 전형적이죠. 4, 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MBB1을 썼어요. 4측 4, 5번 요추간의 협착열에 1cc 놓고요. 또 천장관절에 0.5cc, 이상근에 0.5cc. 그 다음에 좌측 종아리 통증이 있으니까 종아리 네포인트. 우리 이제 많이 이제 뭐 GAS 위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밑에 보이죠. 가스트로니미우스, 아킬레스, 솔레우스, 그 다음에 위중. 이 네포인트 앞통처에다가 0.5cc 이렇게 놓고 나서 가볍게 마사지.
다리 접는 거라든지 허리 움직임 확인해 보니까 ROM 많이 좋아졌고요. 한 번 치료 걸어 나갈 때 한 40% 좋아졌다 하고 나갔어요. 두 번째는 좀 다르게 치료했는데요. 그 대용량 약침이라고 그래서 그 4번, 5번 협처결에 그 MEB 희석액 6cc 주입했고요. 그다음에 이상근하고 장요근의 6cc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했고 사독 패치 처방했는데 이제 6cc 이렇게 대량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이제 저는 거의 루틴으로 하는데요. 이것도 좀 이따 한번 해보실 텐데 여기 이제 그 대용량 약침의 사용이 있는데 저는 주로 MEB1 20cc 그래서 10cc짜리 2개 그다음 포도당이나 노말셀라인 100cc 희석을 해서 요 약침액을 장용근과 이상근에는 9cm 니들 총 6cc 자입하고요. 경추와 요추 협착혈에다가는 경추에는 2cc, 요추에는 4cc 정도 자입하는데 거의 저는 루틴으로 써요 이렇게.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실습할 때 한번 해보시고요. 물론 지금 하시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3번째 협착증인데요. 65세 여자 환자인데 6년 전 추간판 탈주증 시술 후에 2년 전에 협착증 진단 또 받았고 호소하는 통증 부위는 사보도번 요추에서 장골등까지 쭉 아프고 특히나 좌측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발가락의 이상 감각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런 환자 많죠. 조금만 걸어도 허리 아프고 발가락 감각이 없고 자고 일어나면 고관절 부위가 아프나 1시간 지나면 덜해진다. 이런 환자가 왔는데 자 어디 치료했을까요? MEB2를 사보도번 좌측 협착혈에 1cc 그다음에 이상근에 1cc, 장요근에 1cc 종아리 부위에 내부 아까 4포인트 얘기했죠. 거기 1cc 넣고 가볍게 마사지 마사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저희 약침액이 좀 더 잘 퍼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사지 시간을 조금 늘려서 단순 순환으로 제가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순환요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ROM을 바로 확인해 보죠. 이럴 때. 그래서 30, 40% 이상 좋아졌고요. 두 번째 봤을 때는 발가락 이상각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중혈과 이상근 이거 잘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오죠 여기. 하지의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상근과 종아리 내부위 자극하고 약침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극하고 마사지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허리 통증은 다 웬만큼 하면 다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 허리 통증은 협착혈, 장요근, 요방형근, 이상근, 종아리 내포인트, 그 다음에 아시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깨와 상지부 질환이에요. 무조건 환자가 오면은 이제 ROM부터 확인하는 거죠. 이 환자는 90도까지밖에 못 올라가고요. 열중시효 자세가 안 되고 팔이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PSIS까지도 못 가고 누워서 외회전할 때 바닥에 닿지 못하고 밤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는데요. 어디 났냐면은 MEB2 다 아시죠? 오구완근, 상완 대소결절, 그 다음에 극상근, 극하근, 그 다음에 격유, 격수, 격장 0.3cc씩 놓고 총 3cc예요. 주입 후 가볍게 마사지 했는데 조금만 해줘도 바로 ROM이 변화합니다. 실제로. 약침 가격을 어떻게 받으세요? 저는 이제 주로 4cc 많이 쓰는데요. 2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 순화 청구해서 좀 더 받기도 하는데 저희 약침은 원장님께서 알아서 받으시면 되고 주로 이제 많이 하니까 4cc 정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침이 좀 남았어요. 그럴 때 어디 쓸까요? 이런 환자들 반드시 경추, 횡돌기나 극돌기 앞성점에 반드시 같이 남았을 때는 그렇게 써서 마사지 조금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사도 패치 당일 써야죠. 그 다음에 경추 디스크 환자예요. 갑자기 팔이 이제 저려서 오셨는데 좌측 주관절 후면 부위 이제 수소형 삼초경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요. 물건 들었을 때 통증이 있고 견갑골 내측 염부터 팔을 따라서 손바닥까지 저리기도 하다.
경추 좌회전 배굴 시 저림 증상이 더 심해진다. 뭐 전형적인 경추 디스크 환자인데 치료는 이렇게 했어요. 그 ABB2를 썼고요. 경추 4번에서 7번까지 좌측 경추 극돌기에 0.5, 0.5, 0.5, 0.5. 그 다음에 격유, 격수, 격장에 1cc. 그 다음에 상지부 아시혈에 총 1cc. 뭐 아시혈이 주로 많이 이제 상완근의 대소결절, 삼각근의 대소결절 많이 쓰죠. 모두 4cc 썼고요. 이틀째 왔을 때 팔의 통증이 50% 감소되었다고 했고, 물건 들었을 때 통증은 소실. 팔에서 손까지 저리는 거는 가끔 있었고요. 약침을, 혈자리를 이제 찾는데, 원장님들께서 알아서 많이 쓰시긴 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쓰시는 원장님도 계셨어요. 그 수소형 삼초경 따라서 아프니까 어디에 약침을 놓냐면 반대측의 다리 쪽에, 족소양 담경에, 원혈과 화혈에 약침을 주입하니까 저림증이 사라지더라. 저도 해봤는데 실제로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쪽 그 대칭되는 혈자리에 그 원혈과 화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족소형 담병을 따라서 다리가 저리다. 그랬을 때 반대쪽 팔에 수소형 삼초경에 원혈과 화혈, 양지와 지구가 되겠죠. 여기 이제 한번 써보시면은 이런 개념으로 한번 약침을 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추 디스크나 뭐 오십견이나 뭐 회전근개 파열 같은 이런 잠깐만요. 나왔네요. 경추 디스크, 동결견, 회전근개 파열 등 뭐 어깨와 목의 모든 질환에 아까부터 격유, 격수, 격장 얘기했는데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어디냐면 여기죠. 견갑골 내측견에 상, 중, 하. 여기 혈자리 잘 이용해서 풀어보시면은 오십견, 경추 디스크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자료 다 저희 탕진론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유 자료 자료실에 보면은 이 자료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운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테니스 엘보예요. 물론 아시엘이 많이 놓죠. 놓는데 저희 이제 물론 이거 치료할 때 반드시 이제 치료하기 전에 약침 주입하기 전에 이제 ROM 특히 이제 저항을 주고 나서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한 다음에 외측 엘보일 때는 전환의 심근 뭐 ECU, ED, ECRB, ECRL 페넥은 2두근, 3두근의 앞통점에 저는 이제 0.3cc 이렇게 MEB2 주입한 다음에 마사지 조금 해주면 한 3분, 4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 다시 한번 저항을 주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많이 통증이 줄어 있어요. 반드시 사도 패치 처방해 주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매선을 같이 쓰면 더 좋겠죠. 내측 엘보일 때는 반대로 FCU, FCR, FDS, FDP 그 다음에 원회넥은 앞통점에 반드시 같이 0.3cc 통증이 있는 걸 원하시면 MEB1을 쓰시고요. 무통으로 하시고 싶으면 MEB2 근데 저는 MEB2를 많이 써요. 그래야 이제 환자한테 이제 ROM을 다시 한번 해볼 때 그 통증이 남아있으면 아프다고 얘기하거든요. 약침이 아프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MEB2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엘보는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고요. 사도 피치 잘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터널 증후군이에요. 세 포인트만 놓으면 되죠. 여기는 FCR, 그 다음에 원회내근, 그 다음에 대릉혈액 이렇게 이제 0.3, 0.3, 0.3 이렇게 놓고요. 대릉을 놓을 때는 뭐 아시겠지만은 피부를 들어서
피부 바로 밑에 놔도 되니까 바로 저림증이 덜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사지 좀 해줘야죠. 그 다음에 건초염, 손목 아플 때 이제 왔는데요. 이 환자는 62세 여자 환자인데 식당 2개월 일환부터 통증이 발생했고요. 심해진 건 한 달 전부터인데 일단 대표적인 증상이죠. 주먹 쥘 때 아프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했을 때 아프고 여기는 뭐 한 3포인트 넣으면 되죠. 한 3~4포인트. APL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EPB 요 밑에, 그 다음에 EPL 요 라인을 따라서 3포인트 놓고요. 근데 앞통처를 찾아서 조금 더 놓으면 좋겠죠. 놓고 나서 마사지 좀 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좀 덜해지고 바로 덜해지죠. 사도필지 꼭 이용해 주시고요. 건초염 환자 굉장히 많죠. 요렇게만 놔도 아주 좋아집니다. 손목이 염자는 뭐 일부러 적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잘 고치시잖아요. 아시엘에 놓으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는 뭐 그렇죠. 여기 적어 놓은 소견처럼 배측의 통증일 때는 이까지 전환의 심근까지 가야 되고요. 손목 복축의 통증일 때는 전환의 굴곡근까지 아까 받은 그 근육의 압통점까지 가야 됩니다. 사도피치 무조건 처방합니다. 마사지 얘기 나왔는데요.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다른 분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니까 훨씬 더 좋더라. 이거는 또 다른 그 원장님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 시계 방향은 잠그는 방향이고 시계 반대 방향은 여는 방향이니까 이왕 마사지 할 거 좀 이렇게 근육을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 12번 정도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처럼 요 방향은 장요근처럼 깊은 곳에까지 도달하고 싶을 때는 압박을 좀 더 해서 좀 더 지그시 눌러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릎 통증이에요. 이런 환자 굉장히 많죠. 68세 여성이고요. 우측 무릎의 내측연 통증, 그 다음에 무릎 굽히기 어렵고 계단 내려갈 때 통증 심하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통증 심한데 조금 움직이면 덜해진다. 양반다리 어렵다. 환자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약침 주입하기 전에 무릎과 고관절의 아로임을 확인하고 치료하시면 좋겠고요. 무릎의 아시열에 MEB1을 썼어요. 0.30 모두 ECC 났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고관절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 대퇴사두근, 봉공근, 장요근, 치골근, 대퇴내전근의 앞동처에 그 다음에 장요근까지 너무 좋겠죠. 놓고 나서 모두 3cc 주입하고 마사지 했고요. 그 다음에 무릎과 고관절의 회전, 굴곡, 신전 운동을 확인하고요. 바로 좋아집니다. 한 40% 정도는. 환자가 좋아졌던 걸 인지시킨 다음에 보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왔을 때는 훨씬 좋아져서 옵니다. 같은 치료 한 번 더 했고요. 한 70% 좋아졌습니다. 그 슬란혈과 독비혈에 저희 이제 MEB2나 MEB1을 1cc를 슬란혈과 독비혈에 모두 주입하는 경우를 많이 이제 쓰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좋아져요. 근데 직접적으로 나는 이런 관절 강내에 약침을 놓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 썼던 대용량 약침 있죠. MEB1을 그 희석한 그 액을 독비혈에 한 1에서 3cc 관절 강내로 주입하는 방법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뭐 가끔씩 씁니다만은 또 이제 그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진 않고요. 그래도 좀 하는 편인데 관절할액의 점성과 염증을 회복하는 약침이에요. 좀 이따 한번 해볼 텐데요. 퇴행성 관절 우리가 이렇게 치료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이 대용 약청 한 2cc 다 그대로 넣어 관절 강내로 주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시얼로는 치료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부위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삼각형 여기 그가 이제 슬개건이인데 그 다음에 대퇴골의 외측두 그 다음에 경골 사이 삼각형의 가장 저점 이쪽에서 이렇게 주사를 이제 주사를 하죠. 그래서 직각으로 피부가 직각으로 주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인치 니들을 한 2에서 2.5cm 정도 찌른 다음에
환자 얼굴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약침을 주입하면 되고요. 약침 주입 후에 반드시 무릎 주위를 마사지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뻐근해요, 약간 그래도. 그래서 굴신 운동을 도와주면 천천히 한 3분 정도 이렇게 굴신을 좀 시켜줍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잠깐 보고 이거.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 아까 그 삼각형 쳤던 부위. 슬개근의 외측. 그 다음에 대퇴골과 경골의 사이. 한 주사기로 너무 깊게 찌르지 마시고요. 한 3cm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해서 2에서 3cc. 저는 보통 2cc 정도 많이 놓습니다. 좀 이따 무릎 안 좋은 사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소독을 철저하게, 감염에 주의해야 되고 출혈은 잘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용량 약침으로 독배강 약침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환자는요. 역시 뭐 퇴행성 관절염 환자인데요. 조금 양상이 다르죠. 걸을 때 아프고 내리막이 아프고 무릎 전체가 아프면서 오금이 당긴다. 이제 오금이 당기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이 반드시 허리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GAS 위중 그 종아리 내부위, 그 다음에 이상근까지 같이 좀 치료해주면은 훨씬 더 좋겠다. 저는 어떻게 치료했냐면요. 일단 약침 주입하기 전에 ROM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MEB2를 스란 독비열에 아까 1cc씩 놓았고요. 슬 내측인데, 그 다음에 GAS 위중 및 슬화 행문의 아시열. 그래서 각각 0.3cc 총 2cc 주입 후 마사지 했고요. ROM을 바로 확인합니다.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독 배치 처방했고요. 이렇게 해서 관절염은 대충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심한 환자도 있고 한데 우리가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치료하면 충분히 환자들 만족하고 가시고 또 재방문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MEB 1, 2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SC 약침이에요. 그 주름에 관심 많은 원장님도 많을 텐데 굉장히 쉽습니다. 환자 얼굴 예쁘게 하기 굉장히 쉬워요. 저희 약침을 6에서 10cc, 한쪽에 뭐 3에서 5cc 정도 하면 돼요. 주름 부위에 한 포인트당 0.3에서 0.5 이렇게 해서 피부를 약간 들어서 놓으면 더 좋겠고, 주름 많은 부위에 0.3에서 5cc 주입한 다음에 출혈이 되면은 거즈로 많이 덮어놓고, 출혈이 없으면은 약간 이제 약침이 퍼질 수 있도록 주름 부위가 천천히 마사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여기 이제 약침을 놓고요. 얼굴 전반적으로 동안침을 자입해 주고요. 뭐 물론 매선을 사용하면 더 좋겠고, 저는 이제 동안침과 약침만으로 5만 원 정도 받아요. 매선을 쓰면 한 10만 원 정도 받긴 하는데, 요즘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게 에어건이에요. 에어건, 자동 에어건. 그 주사에 대한 공포가 많기 때문에 그 자동으로 에어건을 많이 쓰는데, 자동 약침 주입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좀 이뻐졌나요? 어떤가요? 좀 달라졌나요? 별로 안 달라졌나요? 동안침과 에어건을 이용해서 저희 SC 약침 5회 정도 치료한 환자입니다. 에어건에 대한 설명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신 ARK 그 담당자분들한테 문의하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제품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 보고 갈게요. 동안침하고 약침 놓는 그림인데요. 입 주위에 주름 많잖아요. 이렇게 놓고 한 0.3에서 0.5 이렇게 놓고 출혈이 안 되면 덮어놨다가 한번 떼보죠. 출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됐으면 이제 마사지 좀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름 부위를 없앤 다음에 쭉쭉 없애죠. 5cm 정도 놓은 것 같아요. 이분한테. 이마에도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동안침 이제 메선도 좀 놓긴 했죠. 3개씩 이렇게. 그 다음에 동안침 놓는 거죠. 이렇게. 콜라겐층에 이제 자입하는 건데요. 얇게 포를 뜨듯이 쭉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치료할 때 5만 원 정도 받아요. 요즘은 이제 그래서 주사기로 잘 안 합니다. 이거 사고 나서. 이렇게. 통증 별로 없어요. 공기로 주입하는 거라서. 이렇게 놓고, 이마에도 놓고, 좀 이렇게 마사지 좀 해주죠. 이 환자 사진 한번 볼까요? 좀 예뻐졌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예뻐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예뻐졌나요? 이분이 근데 사실은 눈을 잘 못 뜨는 분이에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보톡스 맞으러 다니시는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눈도 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일부러 이렇게 뜬 게 아니라 이분이 원래 이렇게 봐요, 그냥.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이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나는 주사기로보다는 이걸 쓰겠다 하시면은 우리 저 뒤에 ARK 문의하시면은 싼 가격으로 아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효과는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 다음에 우리 ND 약침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실과 여주의 추출물과 퓨리톤 미네랄 같이 이제 배합해서 만들었고요. 그 췌장하고 간이 중요하잖아요, 당뇨에. 요 부위를 해부학적 부위죠. 킥배노라는 게 아니에요. 해부학적 부위를 마치 울타리 치듯이 0.3에서 0.5 모두 한 6cc 정도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 놓고 나서 가볍게 마사지 해줍니다. 당뇨가 당장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간 기능과 췌장 기능의 점진적 회복을 돕는다. 그래서 패치 처방하시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방문하게 해서 이 약침을 같이 주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번에 3만 원 정도 받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 실린지를 이용한 그 자동 주입기를 이용해서 좀 용량을 좀 높여서 놓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포도당 100cc하고 MEB-ND 20cc를 희석한 약침액을 한 번에 30cc. 우리 이 자료에 ARK 자료 있죠? MEB 천추 약침 놓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실린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 췌장 부위에 주입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한번 요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IM 약침, 이제 입인 약침인데요. 요거는 이제 비염 환자. 저는 비염 환자 치료할 때 많이 놓지 않아요. 여기 0.5, 여기 0.5, 여기 0.5, 여기 0.5 이렇게 딱 이렇게만. 그 다음에 저희 그 퓨리톤 미네랄과 비염 특효약으로 만든 코스프레이가 있어요. 저희 포담 원예탕전원 그 홈페이지에 코스프레이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 다음에 원장님들 뭐 이렇게 잘 쓰시는 약만 써도 아마 비염을 거의 완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료는 오래 해야 되겠죠. 한 10번 정도. 근데 코스프레이만 사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손상 환자에 대해서 이제 이 IM 약침을 놨는데요. 그 시나리오 작가인데 47세 남자인데 그 10년 전에 라식 수술한 다음에 신경이 손상돼가지고 시력 회복이 불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80% 손상됐다고 하는데 아주 큰 글자만 형태로 침착해서 알아보는 정도고요. 그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와 어머니가 백내장, 녹내장, 그 다음에 황반 변성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쪽이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환자가 왔는데 각종 병원을 다 돌다 왔겠죠. 어디 침을 놓냐면 약침을 IM 약침, 눈주위하고 후두부 혈자리 뭐 이렇게 혈자리까지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4cc. 원장님 이거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놓으니까 이분이 효과 없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오세요. 지금까지도.
이분이 그 시나리오 작업한다 했잖아요. 그 컴퓨터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TV 100인치 TV 같은 그런 화면을 보는데 그 눈이 덜 피로해진다. 작업을 더 오래 할 수 있다. 컨디션 좋으면 더 잘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또 왜 적었냐면 저희 안약이 있어요. 이 미네랄 안약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미네랄 안약만 사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방을 좀 같이 저랑 같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 약침에 대한 소개는 요걸로 좀 마치도록 할게요.